이번에 장마비가 그치고 오늘은 햇빛이 쫙 났잖아요. 그래서 고추밭에 한번 나와봤거든요. 나왔더니 저희는 베이스로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아주 물이 쫙 빠졌어요. 이렇게 물이 잘 빠져줘야 됩니다. 근데 물이 빠지지 않고 공동원이 고여있는 그런 저기는 바로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물이 쫙 빠지도록 배수로 정비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고추밭을 돌아봐서 뭐 석회 결핍가라든지 탄저병가라든지 이러한 병이 걸린 고추가 있으면 바로바로 따서 먼 데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와서 둘러보니까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고추가 익어가고 있네요. 근데 이게 뭘까요? 어머 고추가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고추가 뭐냐면은 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가실 표면이 그러니까 고추 표면의 껍질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과육이 안에 있는 과육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데가 그물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그물 같은 무늬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갈라진 쪽으로 지금 이거는 아직 굽지 않았는데 이렇게 갈라진 쪽으로 딱 이렇게 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열과라고 합니다. 열과.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장마라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날 햇빛이 30도 정도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환경하고 변화가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태양광선이 강하게 내비치니까 이 과피하고 과육하고 발달이 불균형을 이룬 거예요. 안에는 수분이 많고 밖에는 태양이 막 쬐니까 수축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발달상의 과피와 과육 발달상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열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쩌다 하나 이게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비책이 뭐냐면은 바로 토양을 처음에 이거 만들 때 퇴비를 많이 넣어주고 또 이거를 할 때 심경 굉장히 깊게 갈아줘가지고 또 깊게 시비를 해주면은 이게 토양이 어쩌겠어요? 물을 머금는 보수력 그 다음에 비료를 머금는 보비력 등이 굉장히 증대가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고추의 뿌리가 깊고 넓게 뻗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더 적습니다. 열과 현상이. 그리고 또 이렇게 멀칭 재배를 하면은 토양 온도나 수분 함량을 급격하게 변한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열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열과가 생겼으면 바로 따주셔서 이거는 섭취는 해도 돼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추 반대다 갈아주셨는데 저는 한 개 달렸기 때문에 그냥 버릴랍니다. 지금 일소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일소가 피해가 없어요. 없는데 혹간에 이 과실의 표면이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은 온도가 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게 화상을 입어요. 이게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냥 데쳐본 것처럼 이렇게 화상을 입는 그러한 저기가 바로 일소가인데 이러한 일소가 현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나타난 거는 바로 따주셔야 돼. 왜냐면은 거기에서 세균이 번식을 해서 2차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패가를 되기 전에 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일소가는 발생이 되냐면은 이렇게 착화된 과실이 수직보다는 이렇게 수직으로 달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렇게 수평으로 달릴 때 경우에 강한 햇빛이 어쩌겠어요? 바로 닿게 되겠잖아요. 이럴 때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저희 거는 다행히 이렇게 다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일소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일소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한 주에 1개 내지 2개 정도를 나타났을 때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만일에 일소가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약간 그늘막을 좀 해준 것도 좋겠죠. 근데 웬만큼 한두 개 정도 나왔을 때는 그냥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그러한 일소가 피해가 있는 관은 바로 빨리 제거를 해주셔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온 뒤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비 왔을 때 빗물에 의해서 바로 그 균이 내재되어 있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빨라서 번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처럼 날씨가 개면 탄저병 약이라든지 역병 약이라든지 또 칼슘 부족과 현상들이 있는 것들은 바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추에서 발생하는 병은 20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역병이라든지 탄저병, 바이러스 병 등은 해마다 심각한 그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상 이변과 또 재배 환경, 품종의 다변화로 인해서 흰가루병이라든지 품마름병 등이 크게 발생을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병은요,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토양으로 인해서 병용균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배수로를 정비하고 일항을 높여줘서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는 배수로 정비가 첫째겠죠. 이 역병은 아주 어렸을 때 어린 묘들은 바로 여기에서 올라오면서 갈색으로 변해서 딱 꼬부라져 버려요. 꼬부라지는데 이제 이 정도 많이 커서 만일 역병이 온다. 그리 했을 때는 어쩌냐면은 꼭 이게 시들시들해서 다 이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역병은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제일 심할 때가 7,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시작됐을 때 그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토밭은 다 그냥 이렇게 시들어서 누워버리는,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의 증세가 바로 역병이거든요. 그래서 역병은 예방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미 돼버리면은 역병에서는 저기 하기 때문에 바로 비 온 뒤에는 역병약을 좀 쳐주셔서 지금쯤은 예방을 해주셔야만이 역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발생 지역에서는 비기주 작물인 콩이라든지 팥 등의 콩과 작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보리나 밀, 옥수수 등의 하본과 작물을 돌려짓기를 하면은 역병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다른 때 이렇게 그 지주목 해놓은 거하고 좀 다르죠? 다른데, 자, 보세요. 지금 X자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비가 좀 강우가 세게 온다고 해서 저는 장마 전에 이미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키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잘 됐는데, 줄을 벌써 한 번, 지금 여기 바로 방아다리 밑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까지 쳐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X자로 박아서 했어요. 근데 이 X자를 군데군데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괜찮지만 이 가운데 통로는 뭐 헛골에다가 비료를 준다든지 또는 풀매기 작업을 할 때 걸거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바로 X자로 맨 첫 번째 지주에다가 X자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맨 끝에 줄 맨 끝에다가 또 X자로 이렇게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이때 줄은 이 X자끼리 쭉 이렇게 매줬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X자끼리 쭉 매줘가지고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해줬어요. 왜냐, 지금 여기는 가지들이 많이 막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딱 붙여버리면 어쩌겠어요?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기가 안 되고 통풍이 안 되게 되면 또 병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벌려주되, 이게 무거우니까, 자 보세요. 해줬는데도 이렇게 보면 지금 고추가 이렇게 밖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 고추가 어쩌냐, 많이 달려서 이제 크게 되잖아요. 크게 되면 이게 쭉 이렇게 밑으로 쳐져요. 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쩌냐, 이렇게 안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걸쳐주게 되면 어쩌겠어요, 받쳐주잖아요. 이 줄이 이렇게 받쳐주고, 중간에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쳐줘요. 쳐주기 때문에 중간에 이 지주 있죠, 이 지주에다가 지금 X자에서 온 끈을 이렇게 살며시 묶어서 어느 정도 처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굉장히 고추들이 좋고, 또 줄 고랑에 들어가서 작업을 헛골에 거름을 준다든지 또는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추가 꽃이 피어서 보통 50일 정도 수확하는 기간이 이제 익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월 초승달까지는 아마 수확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7월 하순경에 제가 이제 이렇게 3차 옷고름을 주고 나서 이제 또 상황을 봐가지고, 왜냐하면 헛골에다가 우리가 그 거름을 주기 때문에 유실량도 많기 때문에 고추 상태를 보고 또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옷고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옷고름 주는 양은 NK 복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40 내지 50kg, 그러니까 2포대에서 2포대 반 정도를 헛골에다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 비율로 해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착가가 돼서 막 이제 고추가 익어가게 되면 또 NK 복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더 줄 계획입니다. 여기 고추 상태를 보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NK 복비를 많이 두게 되면은 성분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또 석회 결핍가, 칼슘 결핍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이번처럼 강우가 굉장히 세게 비가 왔을 경우에는 영양소도 유실될 수가 있고, 특히 석회 결핍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고온이나 또 강우가 심했을 때, 또 건조했을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뒤끝에는 칼슘 제제를 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너무 가물었다 그럴 때도 해주시면서 물을 간주를 하시되, 물을 줄 때 너무 한꺼번에 확 많이 주면 또 유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제제를 주고는 적당히 스프링클러를 가끔 가물었을 때입니다. 가끔 돌려주시게 되면은 바로 칼슘이 흡수가 잘 돼서 칼슘 결핍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 뒤끝에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가지가 너무 뻗은 저기는 지주대를 설치해서 저처럼 이렇게 느슨하니에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소가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증상들이 있나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배수로 정비하는 것도 고추 다수하게 비결이겠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